자,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학적 이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은 산업혁명 이후에 대중적인 교육이죠. 대중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은 건데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노노에서 말한 공자가 말한 수리부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수리부작이라는 거는 여기 그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술이 이제 기술하다, 그죠? 기술할 뿐 여기 이 풀이가 괜찮은 것 같네요. 기술할 뿐 창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술하다. 그런데 작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공자 정도가. 근데 여기 뭐 공자의 겸손함을 얘기한다는 거였는데, 공자의 겸손이 아니라 고전을 전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인류사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몇백 년 이상, 몇천 년까지 살아남은 저술들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전한 다음, 그 다음 의견을 얘기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일단 아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을 막 장문한다는 얘기죠. 지금, 특히 지금 대중교육, 학교 교육이 그렇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시간을 99%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시험 문제들이죠. 예상 문제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수학 공부한다고 해서 생각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상 문제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나중에 하여튼 좀 할지 안 할지를 나중에 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좀 진짜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그때 그 시험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지 안 할지를 구체적으로 또는 주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걸 생각할 수도 없이 그냥 그것들만 공부를 합니다. 근데 대상이 지금 아이들이 99%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예상 문제죠.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저자가 누구겠어요? 저자가 수학자일 겁니까? 아니죠. 수학 선생님들이죠. 선생들이 만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그게 정말 궁금해서 낸 겁니까? 그 문제가 정말 뭔가 삶에서 또는 역사적으로 뭔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테스트하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 전체 수능 문제를 낼 때도 반드시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냅니다. 난이도를. 그러니까 아이들 전체 수준을 고려해서 무조건 잘 볼 수 있는 애하고 못 볼 수 있는 애가 구별될 수 있도록 변별력이 유지되도록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출제자가 아이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의 그 기간, 어떤 생존 기간 얼마나 될까요? 지금 아이들이 푸는 문제가 100년 전에 있었나요? 100년 전에도 그 문제가 있었나요? 최신 경향 문제 뭐 이러잖아요. 그 경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100년 후에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것들 말고 저는 다른 걸 공부시키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된 상태에서는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잘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다고 치면 이 문제풀이를. 예, 그래서 제가 공부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에서 고전입니다. 자, 고전인데 저자는 누구냐면 저자는 선생님도 아니고 현대 수학자도 아니고 옛날 수학자들이에요. 대부분. 교과서에 실린 초중고에 실린 개념들은 전부 다 옛날 고전 수학자들이다. 자, 저자는 수학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만든 목적은
누군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한 거예요. 해결한 기록들이 바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는 25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0년 후에도 존재할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배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개념을 그냥 학교에서 배우지 않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못하게끔 장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해 놓은 그 생각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입시에 가려서 그것들이 전부 다 장문되어진 상태로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는 법에서 정확하게 수학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기본 개념을 그런 식으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예, 나머지 이것들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할 사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자, 그러면 이걸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념이 수학어와 과생법으로 나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어는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수학어를 쓰는 목적이 뭐였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모르시면 반드시 다시 찾아보세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예, 그 동영상 위에다도 써놨습니다. 수학어를 쓰는 목적은 이렇고, 과생법을 쓰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과생법을 쓰는 목적은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둘을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일단은 수학어는 이 수학적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학어라는 것은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학에서 쓰이는 일종의 언어예요. 수학에서 쓰이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의 특징상, 자, 이렇게 된 거를 뭐라고 불러요? 한국인은 사과라고 부르고 미국인은 애플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걸 왜 애플이라고 부르지? 이건 왜 사과라고 부르지? 우간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의 대상입니다. 일단은. 수학은 물론 암기만 하면 안 돼요.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튼 기본은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학어라는 거는. 그죠? 아무리 이게 우간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정한 그 소리를, 그 문자를 따르는 거죠. 수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X승, A를 X에 곱했죠? 그래서 B가 됐을 때 이 X를 뭐라고 나타내지? 그러면 로그 A의 B라고 나타낸 것은, 이렇게 약속한 것은 수학자들이 이미 관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어떤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 당위성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걸 X를 만약 예전 수학자들이 A 세모 B라고 약속했으면 우리는 지금 이 X를 로그라고 안 하고 A 세모 B라고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어는 암기의 대상이다. 자, 이에 비해서 과생법은 철저하게 수학적 이해의 대상입니다. 근데 일반적 이해를 하는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일반적 이해를 하면 단점이, 여기도 말했습니다만, 학년이 올라가면 수학을 못해요. 그리고 수학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일관성에서 재미를 찾는 거거든요. 수학은 아하 그러는 일관성. 여기도 이게 적용되는데 이쪽에도 적용되네 라는 일관성에서 재미를 얻는데 이 재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 이해와 수학적 이해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 이해만 하면.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수학적 이해하고 일반적 이해를 구분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적 이해를 통해서 과생법을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자, 보세요. 저번 시간에 이런 것들이 그 수학적 이해가 아니라고 했죠. 뭐 이것도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그냥 이해된다고 해서 아, 이해되는구나라고 하면 수학적 이해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초반에 그래요.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수학적 이해가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적 이해는 얘를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이것이죠. 그럼 반드시 이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닌 것으로 이용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아닌 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반드시 수학적 지식, 즉, 뭐 수학어하고 과생법하고 나중에 배울 텐데,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공인된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되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적 지식에 의해서만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하는데 반드시 연역적으로 되도록이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적어도 충분 조건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적 이해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 자, 수학적 이해가 아닌 것만, 그 다음에 수학적 이해인 거하고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그 구분한 연습만 좀 이번 시간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수학적 이해를 한번 보죠. 자, 이게 대수편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이해를 공부하는 방법인데, 수학적 이해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풀어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주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 논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수학적 이해, 과생법의 수학적 이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수의 덧셈 있죠.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가 a분의 b 플러스 c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라. 그러면은 그 대부분 지금 증명을 그런 식으로 몇 개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수학적 이해에 대한 효과가, 학습 효과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증명하는 방법이, 그 수학적 증명 방법이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 방법이, 자, 이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닌 것을 쓰는 방법이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고 뭐 얘를 써서 갈 수도 있고 해서 6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것이 아닌 것을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것을 이용해서 얘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저희 교재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도 그냥 설명하라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가르쳐 줘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는 게 되게 좋죠, 수학은.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보면 눈뜬 장님만 아니라면 여기를 채울 수 있거든요. 채우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것이 아닌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설명해야, 그리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공인된 거죠. 수학어니까. 그걸 설명을 그래야 수학적 이해입니다. 자, 몇 개 더 여기를 볼게요. 쭉 설명한 부분을 보시면 대수편에서부터 전부 다 예, 보시면 분배 법칙, 이거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거에 대한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라 그랬고 빈칸 채웠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 이해가 아닌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적 이해인 게 뭔지 알았죠? 이것이 아닌 수학 개념을 이용해서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때부터 내려오는, 제가 수리부작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의 원래 전통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학과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초중수학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하자는. 그리고 그 학습 효과도 이미 뭐 지금 길게는 뭐 한 7년, 짧게는 5년 이상, 한 4년 정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수학적 이해가 왜 아닌지 한번 보세요. 파이 값이 3.14가 되는 것은 지름이 1인 원을 그린 후 실로 원둘레를 잰 후 다시 실의 길이를 자로 재는 방법은 수학적 이해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자 우리가 그 원둘레를 2파이 r이라고 하죠. 이건 뭐 다 있으면은 2r파인데 반지름이 r이죠. 반지름이 r인 원둘레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파이를 보통 우리가 3.14라고 암기하게 해요, 아이들한테. 자, 근데 지름의 한 3배 정도, 3배보다 조금 더 긴 길이가 원둘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일본에선 3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름을 몇 번 더하면, 3번 더하면 지름을 하나, 둘, 3번 더하면 원둘레의 길이와 같다. 뭐 이렇게 가리킵니다. 우리는 3배는 좀 넘는다. 3.14배 정도다. 라고 해서 가리키는데, 이거는 수학적 이해를,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둘레가 2파이r인데 왜 그렇지? 이건 과생법입니다. 과정을 생략해서 2파이r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과생법인데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하지 않는 학생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수학을 통해서 오히려 수학을 못하게 만드는 게 맞죠. 자, 두 번째는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을 잡아서 컴파스로 원을 그려서 원을 실로 잰 다음에 원의 길이를 실로 잰 다음에 자에다가 그 실의 길이를 재보는 거예요. 재보면 3하고 4 사이에 3.1과 3.2 사이에 실의 길이가 딱 찍힐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3.14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이해는 일반적 이해죠. 일반적 이해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일반적 이해입니까? 자로 쟀죠? 자, 이것을, 자, 3.14인 이유를 이것이 아닌 수학 지식을 이용해서 연역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죠. 혹시 이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수부터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것에 대한 수학적 이해는 그럼 가능하냐?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하편에서 특강 형태로 하긴 합니다. 기하편에 보시면
자, 기하편의 그 마지막에 가보면 이게 수학적 이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재는 거는 제가 아닌 이유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하편, 그럼 수학적 이해가 뭐냐? 그것도 좀 아셔야겠죠. 이것도 뭐 한 2000년 이상 됐어요. 이 3.14가 나온 계산이. 그러니까 고전이죠. 뒤에 특항 형태로 아르키메데스의 96각형으로 파이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96각형을 잡아서 뭐 한 변의 길이 이 과생법을 이용한 이것이 아닌 거 이용하는 거죠. 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AA 닮음이라는 그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파이가 3.14, 뭐 1031부터 3.1427 얼마까지라는 게 증명이 돼요. 계산기는 써야 됩니다. 계산기 안 쓰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계산기 써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로 재는 거는 간단해 보입니다만 수학적 이해가 아니다. 이게 왜 수학적 이해가 아닌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만약 수학적 이해였다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도 대표적인 과생법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절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 필요가 없어요. 일관성을 잃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로 재면. 자로 3 그리고 직각에서 4 그리고 이 길이 재면 되죠. 이 길이 재면 대충 5 나올걸요? 그게 수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로 재는 게 수학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수학 교육에서 지금 이 자로 재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자로 재도 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다. 되는데 이게 수학적 이해라고 착각하면 수학은 날아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잃어요. 첫 번째는 일관성을 잃어서 나중에 고등학교 부분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두 번째는 어떤 또 단점이 있겠어요? 수학적 이해를 실제로 궁금해할 만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애들이 궁금해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건 죄가 크죠. 자, 그래서 수학적 이해와 수학적 이해가 아닌 것을 좀 구분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여기 보시면 10단원이죠. 여기 보시면 흔히들 그 수학적 이해라고 오해하는 것들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 그러면 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5 곱하기 3은 15, 5 곱하기 2는 10, 5 곱하기 1은 5. 5를 3번 더하니까 15고 5를 2번 더하니까 10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3, 자, 펜을 이용해서 할까요? 여기 보시면 3, 2, 1 줄 때마다 15, 15니까 5씩 줄어들죠. 그런 패턴이니까 5 곱하기 0 그러면 여기서 5 곱하기 0은 뭐 0이라고 그냥 해도 됩니다만 여기서 5를 빼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줄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또 5를 빼니까 마이너스 5,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또 5를 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서 아,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구나 라는 설명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이해 방법이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수학적 이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수학적 이해는 뒤에서 합니다. 저 대수편에서 해요. 반드시 이것이 아닌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는 수학적인 방법이고 수학의 어떤 지적 방법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그 음수 곱하기 음수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수학적 이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요 뒤의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